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폭락의 전조인가 일시적 하락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마감 나스닥 2% 후퇴 원유 선물 대폭락 공포 전염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어저께 다우지수는 2.44% 내렸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1.79% 내렸고 나스닥은 1.03% 내렸습니다. 그 나스닥이 상승세를 멈추고 1.03% 떨어졌는데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만기를 하루 앞둔 WTI 5월 선물의 가격 폭락에 따라 증시도 6주 만에 최고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 S&P 500 업종 가운데 에너지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그 원유 선물 가격이 이제 폭락을 했죠. 얼마나 폭락했냐? 국제유가 37달러. 그래서 305% 폭락했다. 사상 첫 마이너스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죠. 요게 55.90달러 폭락한 배럴당 마이너스 37.63의 거래를 마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초로 지금 마이너스가 났고 그것도 이제 마이너스 37.63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저께 에너지 섹터가 이제 아주 급락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금요일날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렘데시비르 때문에 지금 급락을 굉장히 크게 했다라는 거죠.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죠. 하루에 이제 10% 오르고 내리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주식들을 좀 보고 있는데 뭐 한 달에 240% 오르는 뭐 주식들도 있고 한 달에 뭐 120%, 130% 오르는 주식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떨어질 때도 보면 하루에 뭐 10%, 20% 이렇게 떨어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 주식들은.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37.63달러까지 떨어졌냐라는 거죠. 이게 사상 최초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선물을 하는 이제 트레이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는데 한 번도 트레이더가 원유 현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뭐 인천항에 배 들어와가지고 배에서 그 트레이더가 그 석유를 내린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페이퍼로만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원유 선물 만기일이 4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거를 이제 필요로 하는 데 있죠. 그러니까 항공사나 정유사 이런 데다 이제 팔아야 되는데 지금 4월 21일 만기를 앞두고 그 트레이더가 원유 현물을 받게 되는 그런 그 현실에 닥친 거죠. 왜 그러냐? 아무도 이제 원유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항공사는 이미 그 비행기를 그냥 세워놨죠. 세워놨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세일 앤 리스백으로 이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라요. 사업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뭐 강남 집을 팝니다. 사업가가 집을 팔면 이제 현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집을 임대로 들어가겠다 나는. 그래서 월세 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목돈 받아서 그 종업원 월급 주고 이자 주고 빚잔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월세라도 내면 좀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버티는 중이다라는 거죠. 버티는 중이다. 지금 뭐 아예 뭐 항공기가 이제 뜨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버티는데 버티다 못하면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남아도는 원유를 살 항공사가 어디 있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호주 2위 항공사 버진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경영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ABC에 따르면 버진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에서 발원에 이제 전 세계로 퍼진 이런 바이러스로 이제 수요 급감을 못 이기고 결국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공사 중에 좀 큰 항공사 중에 경영 파산한 건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항공사의 부도 쓰나미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 선물 트레이더가 이제 석유를 받아서 와야 되는데 지금 받아와도 이제 저장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유 저장할 곳이 없다. 1억 4,100만 배럴 해서 이제 유조선에 실려 바다에 떠돌아. 그러니까 이제 육상에는 더 이상 그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조선에 실어가지고 바다에다 이제 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데이터를 제공한 케이플러, 여기서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저장 공간을 찾을 수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유를 저장할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뭐 좀 버티면 이제 돈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그 정점 찍고 내려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나설 테고 지금 돌아다닐 테고 돌아다니다 보면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 이런 원유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여행을 하건 아니면 뭐 그 운전을 하건 간에 지속적으로 이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0만 배럴을 적재할 수 있는 그 VLCC는 지금 1년 전 2만 9천 달러에서 현재 10만 달러로 엄청 올랐죠. 예, 3배 올랐네요. 예. 그리고 1년 전에 3만 5천에서 지금 7만 2,500으로 이제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1억 4,100만 배럴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VLCC 그러니까 배에다가 이제 띄워가지고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3월 말에는 3,200만 배럴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회사들도 이제 팔리지 않은 원유를 이제 보관하느라고 이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 회사들 지금 팔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저장고에 이제 저장하니까 저장하는 비용도 내고 뭐 여러모로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형 유조선의 임대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로 이제 솟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 선물 트레이더가 시장에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안 사니까 마이너스 37달러대까지 던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속보가 떴는데 그 WTI 5월물이 또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16.20달러 이제 그 거래 중이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 지금 20.86달러 정도에 이제 매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유 선물 트레이더가 이 트라우마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5월물도 지금 던지고 있고 6월물은 그냥 넘어가고 7월물로 이제 가겠다는 이런 트레이드들도 생긴 거죠. 이 얘기 뭐예요? 6월까지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6월까지는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원유만 위험하냐? 원유만 위험하냐면 니만 마커스 파산 예고했다. 그래서 미국 소매업체 추락인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 회계연도까지 10만 개의 상점이 문을 닫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2만 4천 곳 그리고 식료품 소매품점은 11,000개 점포가 이제 문을 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은 원래 이제 아마존 때문에 힘들었는데 요번에 이제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제 갑자기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굉장히 대거 지금 폐업에 나설 걸로 이제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연준에서 해주는 거는 좀 우량한 회사채를 이제 막아주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 중소규모 이런 데는 그냥 파산할 수밖에 없죠. 그 종업원들이 이제 쉬면 이제 실업급여 준다고 하니까 쉬라고 하고 어차피 지금 문을 열어봐야 안 되니까 일단 파산하고 그다음에 뭐 월세라도 좀 아끼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시 경기 좋아지면 그때서야 이제 오겠죠. 그러니까 항공사뿐이 아니라 그 소매 업체들도 줄도산이 이제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좋은 게 뭐냐? 어저께 이제 아마존하고 넷플릭스가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는데 이 둘이 올랐다라는 건 뭡니까? 아직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뭐 아니면 이제 뭐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요일 날은 렘데시비르 때문에 올랐죠. 일단은 이 언택트 주가 이제 그 뜨는 걸로 봐서는 뭐 아직 그 바이러스의 위기는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 연준이 돈으로 밀어 올린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바이러스가 만약에 사그러들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났고 진짜로 그랬다 그러면 지금은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이런 데 이제 들어가 가지고 고점 잡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폭락할 수도 있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디즈니한테 밀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디즈니한테 밀려가지고 넷플릭스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온라인만 하고 디즈니는 온라인도 하지만 오프라인 쪽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떨어진 거고, 넷플릭스는 뭐 지금 넷플릭스 뿐인가요?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아니면 지금 너무 많은 이제 경쟁자들이 있죠. 그 디즈니도 그렇고, 그리고 뭐 HBO나 뭐 이런 애들도 막 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봐서는 넷플릭스가 이제 좋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좋은데 앞으로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갈아타야 된다라는 거고, 아마존도 이제 전고점 뚫고 막 날아가는데 얘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기업의 실적 불안도 이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S&P 500 기업의 20%가 성적표를 내놓는데, 뭐 IBM 20일, 넷플릭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코카콜라 21일, 인텔 23일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분기가 망한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1분기가 다 망한 건 다 알고 있고, 그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주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생각할 때하고 눈으로 볼 때하고 다르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할 때는 막연히 뭐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진짜로 실적 발표 보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 보고 뭐 이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그리고 이게 핑계가 될 수도 있어요. 핑계가 지금 V자 반등으로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는데 아직 그 데드캣 바운스에 9점 포인트가 넘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데드캣 바운스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 핑계 김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뜨리냐, 뭐 그러니까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이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실적이 개판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 2분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이 좀 증시, 그리고 이제 2분기 이후에 이제 또 3분기가 있죠. 3분기까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이제 주식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올리려면 더 올리고, 떨어뜨리려면 얼마든지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니니까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매일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시가 뭐 어떤 주식이 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또 이제 올라갔다가 쇼크가 나오면 떨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너무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런 시기를 이제 변동성 장세라고 하죠. 변동성 장세인데 이런 시기에 이제 개미들이 멘탈이 이제 그 견딜기가 힘듭니다.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5%의 투자자만이 돈을 벌고 5%의 투자자는 보전이며 90%의 투자자는 이제 돈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미의 영원한 꿈은 뭐예요? 본전이죠, 본전. 그래서 5%의 투자자는 부안해동하지 않는 투자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의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환희에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제 90%의 그 부안해동 투자자는 공포에 팔고 환희에 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기를 반복하면서 이런 공포장에서 등락이 심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자신의 계좌를 이제 스스로 녹이는 거죠. 그래서 전부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장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곰이나 아니면 뭐 호랑이나 뭐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곰으로 가려면 버티는 거고 그냥 사놓고 절대 안 사는 거예요. 안 파는 겁니다. 뭐 약세에 이제 들어가서 아니면은 아예 안 사고 버티는 거나 안 사고 버티거나 아니면 뭐 화끈하게 들어가는 거나 이러면 되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사고 팔기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녹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잃는 거는 돼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자의 심장을 가진 이제 호랑이나 뭐 그 사자나 뭐 이런 맹수처럼 뭐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 그 아주 조심하면서 곰처럼 아예 투자를 안 하거나 아니면 사놓고 절대 이제 물타기 안 하고 아니면 이제 적립식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은데 본전 아니면 이제 돈을 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0% 안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변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면
그때는 사고 팔면서 계좌가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코로나19 치료제 기대로 이제 연준 국채 매입을 축소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 연준이 이번에 다음 주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니까 요번 주죠. 요번 주서부터 150억 달러인 750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매입 규모를, 그래서 일평균 300억 달러의 절반이다라는 거예요. 한 절반 축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국채 매입 축소를 한다고 밝혔어요.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렘데시비르의 임상이 좋게 나온 신점인데, 그래서 이제 주가도 올랐고, 그 다음에 연준의 국채 매입 축소는 요때 이제 슬쩍 넘어간 거죠. 그런데 시장이 만만한 게 아니죠. 그 버냉키가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를 했을 때 시장이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축소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계속 돈 풀었어요. 시장은 항상 이 연준의 이런 태도, 그러니까 이렇게 밑장 빼기를 하는 태도에 항상 길들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너무 과하게 푼 게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V자 반등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연준이 슬쩍 발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연준이 계속해서 돈을 빼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한마디로 어저께 주식을 떨어뜨린 게 아마도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연준을 한번 길들이려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긴축 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또 유가가 이제 떨어져 주니까 슬쩍 뺀 거죠. 많이 뺀 것도 아니에요. 뭐 1%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번 주서부터 이제 공교롭게 또 뭐예요? 이번 주서부터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핑계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주 정교하게 지금 그 계획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식의 계획이냐면 3월 20일 날 이제 바닥치고, 그 다음에 한 4월 20일서부터 뭐가 나와요? 실적 발표가 나오죠.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4월 20일까지 많이 올려놓자. 이렇게 해놓고 4월 20일 날 실적 발표하면 핑계김에 빼자. 라고 이제 작전을 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짰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주가를 떨어뜨리려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제 떨어뜨리고, 주가를 올리려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올려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방향이 어쪽으로 가느냐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떨어진 게 지금 떨어뜨리려고 핑계를 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투자하기 아주 좋은 때는 언제냐면 아무런 핑계가 없을 때요. 이슈 자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가는 그냥 오르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평상시다. 그러니까 공황이 끝나고 나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죠. 자, 우리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는 5%의 기다리는 투자자도 아니고 5%의 본전 투자자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90%의 부안해동 투자자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가 떨어지고 그러면 심적으로 흔들립니다. 엄청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게 이제 매뉴얼이죠. 그래서 이 매뉴얼은 내가 매뉴얼에 속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매뉴얼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에 맞지가 않아.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 뜨고 한 달 기다려야 된다. 그럼 한 달 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고 싶다 하더라도 뉴스에서 뭐 사라 뭐 어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주 뭐 꼭 사야 될 그런 이유가 아니면 웬만하면 매뉴얼을 지키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렇게 사고팔고를 하면서 계좌가 녹는 것을 매뉴얼이 방지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흔들리는 장에서는 부안해동 투자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떨어지면 바로 매도하고 내일 또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떨어진다고 바로 매도하면 내일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른다고 또 이제 오른다고 생각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제 다시 이제 오른다.
다시 오른다고 생각해가지고 매도하지 않고 이제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이제 멘탈이 흔들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공황이 끝났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녹여놓은 게 그 매뉴얼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찰리 먼거가 있죠. 찰리 먼거가 있는데 찰리 먼거의 그 벅시어 헤더의 부회장이죠.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 벅시어 해서웨이는 지휘하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등의 수백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바가 있다라는데, 근데 먼거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금융위기 때처럼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투자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고 한 번도 없었던 최악의 태풍을 지나는 배의 선장과 같은 상황이다. 우리는 이 태풍을 무사히 통과하기를 바라며 아주 많은 유동성을 갖고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2008년도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델타항공 주식을 이제 워렌 버핏은 손절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잘 통과하기를 바란다라는 건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작년에 현금 보유량이 최대였는데 25%를 보유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뭐예요? 75%는 주식을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심란한 거예요. 얼마나 떨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100%의 현금을 들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떨진 않겠죠. 왜냐하면 바닥에다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이제 사면 되니까.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뭐 마이너스 3% 떠가지고 전부 팔고 현금을 들고 있다. 그러면 현재 찰리 먼거보다는 나은 편이다라는 거죠. 포지션 자체가. 공황은 돈을 버는 때가 아니라 돈을 지키고, 그리고 공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돈을 벌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공황 때 재수없이 돈을 다 잃으면 공황 끝나고 10년 동안 이제 폭등 장세가 이어지는데, 그때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뭐 90%가 날라갔다, 뭐 1억 있는데 뭐 9천이 날라갔다, 그래 뭐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 1,000만 원 갖고 10배 튀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잘 지켰어. 어떻게 잘 지켰으면 그러면 그때서부터 다시 뭐 10배를 튀기면 뭐 10억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황을 잘 벗어나기를 이제 희망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벌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뭐 사과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온라인 강의를 찍느라고 시간을 낼 겨를이 없어요. 시간이 오프라인 강의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제가 시황을 잘 못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는 날이라 오늘 좀 올렸고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매뉴얼을 지키자. 지킬 사람만 지키는 거예요. 지킬 사람만. 지키지 않을 사람들은 본인 소신대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매뉴얼은 뭐냐? 지난 40년간의 나스닥 경험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 매뉴얼을 지키는 게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공황이 끝나는 신호는 뭐예요? 40년간의 그 경험에서 8거래일 상승하면 주식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거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8거래일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아니면 뭐 수요일서부터 시작하면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전 고점을 돌파하면 주식 사면 됩니다. 나스닥 9817.18이고요. 뭐 지금 보면 나스닥 9817.18은 뭐 다음 주에 돌파할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이제 공항에서 그렇게 바로 V자 반등으로 9817.18을 넘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돌파하면 그냥 사면 됩니다. 내 머리는 필요 없어요. 머리 쓰면 망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돌파할 정도면 그만큼 시장이 좋다는 얘기예요. 6월 2일에 이제 주식 사면 됩니다. 요거 이제 매뉴얼 수정됐습니다. 그러니까 30일, 그러니까 60일 플러스 1일입니다. 그러니까 2달 플러스 1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4월 1일에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제가 다시 이제 공항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그 2달 플러스 1일로 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4월에 떴으니까 4월 빼고 5월 빼고 6월 빼고 그 다음에 7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요거 이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끝나는 거는 5월하고 6월하고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6월 2일 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0% 지점이 오면 말뚝박으면 된다. 뭐 이 지점은 뭐 절대 안 올 것 같죠? 예, 절대 안 올 것 같은데 그게 6,872.03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방으로는 마이너스 30%, 상방으로는 1, 2, 3번. 예,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 전혀 비관론자도 아니고 항상 낙관론자입니다. 근데 위험할 때는 좀 쉬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저는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락의 전조인가 일시적 하락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장구석. 예, 감사합니다.